물체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정지하다가 정지했던 B와 충돌할 때, 그러면 A의 처음 속도 그리고 나중 속도, 일단 플러스 X 방향이니까 T분의 L의 속도로 가죠. 그리고 B는 나중 속도. 근데 충돌 전 A 속력은 충돌 후 B 속력의 2배다. 그러니까 B는 A의 이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일단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리고 속도는 처음 A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질량은 이렇게 곱해줄게요. 운동량 표현한 겁니다. 질량은 M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에서 O까지 상대 속도는 지금 4T분의 L이죠. 그러면 B랑 이 나중 속도의 서로 차이가 4T분의 L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속도는 뭐 오른쪽 방향일 수도 있고 왼쪽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T분의 L 곱하기 뭐 MA라고 표현해주고, 그러면 지금 차이가 4T분의 L인데 B보다 일단 A는 느려야 되잖아요. 오른쪽 기준으로 A는 B보다는 느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2T분의 L에서 4T분의 L만큼 빼면 4T분의 L이죠. 그래서 A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4T분의 L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랑 얘의 상대 속도가 4T분의 L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하고 나서 얘랑 얘가 운동량의 총합이니까 T분의 L 곱하기 MA는 4T분의 L 곱하기 MA 더하기 2T분의 L 곱하기 M. 그러면 4T분의 3L 곱하기 MA는 2T분의 L 곱하기 M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충돌 후 A 운동량 크기예요. 그러면 이 값입니다. 답은 4T분의 L 곱하기 MA인데 4T분의 L 곱하기 MA는 이거에 3으로 나눈 값이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6T분의 ML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6T분의 ML 해서 4번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A의 속도가 처음엔 4V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A는 4M 질량으로 4V 속도로 움직이고요. B랑 C는 정지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A랑 B랑 충돌하고 나서 T부터 4T까지는 속도가 줄었을 거고요. B는 충돌하고 나서 4V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B의 질량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A는 충돌한 후에 2V로 운동한대요. 그러면 4M 곱하기 2V고요. 그러면 원래 운동량 16MV는 8MV랑 여기도 8MV가 되어있죠. 그러면 B의 질량은 2M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T 이후에 6T, B랑 C랑 충돌했죠. 여기서 B랑 C랑 충돌해서 B는 속도가 반대로 바뀌고요. 그러면 2M의 질량을 곱하기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운동량이 원래 8MV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MV가 됐으니까 운동량이 10MV가 돼야 되는데 C의 질량은 5M이죠. 그러면 질량 5M에 곱하기 속도 2V, 오른쪽으로 2V 속도로 C는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6T 이후에는 일단 A는 그대로였고요. A랑 B랑 충돌하고 나서 B는 오른쪽으로 2V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면 A랑 B랑 다시 충돌하기 전에 총 운동량은 오른쪽 8MV, 왼쪽 2MV 해서 오른쪽으로 6MV였어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B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MV입니다. 그러면 A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여야죠. 그러면 4M의 질량을 4분의 V의 속도로 움직인다. 2분의 V의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봐볼게요.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맞죠? 니은 OT일 때 C의 속력은 2V이다. 맞죠? 디귿, A와 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VT만큼 크다. 7T에서 8T의 구간을 보면 되죠. 그러면 A의 속도는 2분의 V고요. C의 속도는 2V 그대로 가죠. 그러면 둘 다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2분의 3V라고 할 수 있죠. C가 2분의 3V만큼 오른쪽으로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T 동안 2분의 3V의 상대 속도로 멀어지기 때문에 거리는 2분의 3VT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2VT가 아니라 2분의 3VT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A가 B를 향해 운동하고 충돌한 후 등속 운동하여 A는 B가 정지에 있는데 B랑 충돌해서 ED에서 충돌한 거죠. 그러면 나 상황에서 A랑 B가 충돌하고 나서 A는 D만큼 움직였고 B는 ED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의 속력이 A가 1이면 B가 2라는 비율을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B는 정지에 있던 물체 C와 충돌하여 속력 3분의 1V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한 덩어리니까 둘의 질량은 3M이고요. 속도는 3분의 1그냥 MV입니다. 그러면 B랑 C랑 충돌 직전 총 운동량 역시 MV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량 그러니까 B랑 C랑 충돌하기 전에 B의 속도는 2분의 V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A랑 B랑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의 B가 2배 차이니까 A는 왼쪽으로 4분의 V의 속도를 가진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랑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있었을 것이고 A랑 B랑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을 비교해 볼 수 있죠. A의 질량을 MA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원래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은 MAV 오른쪽이고 그것은 2M 곱하기 2분의 V 빼기 MA 곱하기 4분의 V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3V의 MA는 MV MA는 3분의 4M 해서 A의 질량은 3분의 계산을 잘못했죠. 여기 3이 아니라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분의 4M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답은 5분의 4M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봐볼게요. 각각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하고 각각의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2배다. 충돌 후 속력은 B가 C의 2배라고 했어요. B랑 C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B랑 C에다가 질량 M을 써줄게요. 일단. 그리고 속력은 B가 C의 2배라 했으니까 A, B가 한 덩어리가 된 이 물체의 속도를 EX라 하면 CD가 한 덩어리가 된 건 속도가 X인 거죠. 그러면 B가
충격량이 B가 C의 3분의 2배라는 걸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C가 받은 충격량은 원래 운동량 MV에서 나중 운동량 MX를 빼주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MX에다가 3분의 2배를 해주면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B는 원래 정지에 있다가 EX의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한 거니까 B의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랑 같죠. 그래서 EMX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EMV-EMX는 6MX, 8MX는 EMV, X는 4분의 1V라고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V의 속도, 얘는 4분의 V의 속도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랑 B랑 충돌해서 A의 원래 속도는 V였는데 나중 속도가 2분의 V라는 건 MAV, 그러니까 A의 원래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MA 더하기 M의 2분의 V, 그러면 EMA는 MA 더하기 M 해서 MA는 M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D의 질량도 구해보겠습니다. 나에서 C의 원래 운동량은 MV고요. 그러면 MD 더하기 M에다가 곱하기 4분의 V라고 해주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비교할 수 있겠죠. V를 약분하고 4M은 MD 더하기 M, MD는 3M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A분의 MD는 M분의 3M이죠. 해서 답은 3,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B와 벽 사이의 거리는 12m, 그리고 A와 B의 질량을 알려줬고요. 그러면 처음에 3초까지는 상대 속도가 0이고요. 여기서는 상대 속도가 2초 동안 6m 좁아졌으니까 12m 좁아졌으니까 6이고요. 여기서는 상대 속도가 3초 동안 6m 멀어졌으니까 2가 되겠죠. 따지자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고 9호까지 확실하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의 상황에서 3초 후에 B가 벽에 충돌한 거죠. 그래프를 해석하면 B 충돌, 그리고 5초일 때 A와 B 거리가 0이니까 충돌한 거죠. 그러면 B는 3초 만에 벽에 충돌했다는 거면 12m를 3초 동안 이동했다. 즉 B의 처음 속도는 4m/s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상대 속도가 처음에 0이기 때문에 A의 속도도 4예요. 그리고 A와 B가 벽에 충돌하고 나서 A와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벽에 충돌하고 나서 2m/s의 속도로 튕겨 나온 겁니다. 튕겨 나온 거니까 A는 1kg이 4m/s로 운동하고 B는 4kg이 곱하기 2m/s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운동량은 왼쪽으로 4죠? 근데 충돌하고 나서 상대 속도가 플러스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B보다 A가 이만큼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속도가 V 더하기 2면 B의 속도가 V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계산은
계산 과정에서 V가 음수가 나오면 B의 충돌 후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인 거예요. 일단 왼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V가 속도가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상대 속도, 이 그래프에 나오는 상대 속도를 이제 숫자로 써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두 운동량의 합이 총 왼쪽으로 쌓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V 더하기 2 더하기 4V는 4, 5V는 2, V는 5분의 2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B의 충돌 후 속도는 5분의 2 m/s, A의 충돌 후 속도는 5분의 12m/s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후 동시에 놓았더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했다. 용수철을 압축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압축시킨 상태에서 운동량은 원래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 0이죠. 근데 운동량 0인데 A랑 B를 손에서 놔가지고 각각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거면 A의 운동량은 지금 왼쪽으로 3mv, B의 운동량은 mvb. 근데 A와 B의 그 용수철로부터 출발한 운동량의 합이 여전히 0이어야 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가한 것은 없기 때문에 A와 B 그리고 용수철의 운동량은 일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운동량은 0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A랑 B랑 용수철까지 포함인데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기 때문에 용수철의 운동량은 어차피 0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3mv는,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VB는 3V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답은 3V였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정지해 있는 BC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A의 속력 그리고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6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그러면 4T에서 AB 충돌, 6T일 때는 BC 충돌, 그리고 14T일 때는 AB가 다시 충돌하는 거 있죠. A가 도착해서 B랑 C랑 부딪히고, 그리고 B가 살짝 돌아오던지 아니면 앞으로 가서 A랑 다시 충돌한다. 대충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4T까지 A는 2m의 속도로, 2m의 질량이 3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B랑 C는 정지해 있죠. 그리고 A랑 B가 충돌한 후에 BC 충돌하기 전까지 6T까지로 보면 A의 속도는 V로 변했고요. 방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는 M 질량으로 원래 운동량이 6mv였으니까 2mv 더하기 얘가 6mv여야 되니까 4v가 되죠. 그러면 14T까지 B랑 C랑 충돌했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A와 B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6T일 때 B는 4T에서 6T까지 B는 4V의 속도로, 즉 2T 동안 8VT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AB 충돌 지점에서 8VT 이동한 거죠. 그러면 B와 C의 충돌 지점은 이거 기준으로 8VT 지점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두고 A가 14T까지 가서 A와 B가 어디서 충돌했는지 알기 위해 A는 AB 충돌 지점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보면은 A는 4t에서 충돌하고 나서 V의 속도로 14t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이 m의 질량으로 14t까지 계속 이동해요. 그러면 14t 때 v 속도로 10t만큼 움직였으니까 10vt 위치. 그러면 b와 c는 6t일 때 충돌하고 나서 14t일 때 b는 속도는 모르지만 어떤 속도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6t 지점에서 6t 시간에 8vt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6t 기준으로 8t 동안, 그러니까 6t에서 14t까지 8t 동안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되죠. 2vt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속도는 4분의 1v라고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b의 속도가 나왔죠. 그리고 c는 속도는 아직 안 구했지만 질량은 4m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b의 원래 운동량은 4mv고요. b와 c의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원래의 운동량인 4mv랑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 보존으로 식을 세워주면 c의 속력을 vc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6mv는 mv 더하기 16mvc, mvc는 15mv, vc는 16분의 15v라고 구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속도는 16분의 15v였고요. 답은 2번입니다. A와 B, A를 정지한술에 B에 충돌시킨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을 알려줬어요. A의 위치는 지금 위치를 알려줬고요. 시간에 따라서 B의 위치는 정지한 채로 26에 있다가 0.5초일 때부터 위치가 변했죠. 그러니까 0.4와 0.5초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 A의 속도는 0.1초가 흐르면 위치가 6cm 변하죠. 그리고 그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으로 0.1초당 6cm, 그러니까 0.6m/s라고 써줄 수 있어.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도 0.1초 동안 3 움직였습니다. 역시 3 움직였고요. 0.1초 동안 3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0.1초당 3cm니까 0.3m/s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B는 충돌 전에는 정지했기 때문에 충돌 후만 볼게요. B 속도는 여기서는 정확한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알 수 없고요. 0.1초 동안 6씩 증가하네요. 그러면 0.1초당 6cm니까 0.6m/s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봐볼게요. 0.2초일 때,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이죠. A의 속력은 0.6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0.6m/s가 되겠습니다. D는 0.5초일 때,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죠. A의 운동량은 0.3 곱하기 2kg, 질량 2kg죠. B의 운동량은 0.6 곱하기 질량 1kg니까 0.6 둘의 합은 1.2kg 곱하기 m/s죠. 맞습니다. 디귿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다. 0.7초일 때는 0.5초일 때랑 운동량이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운동량이 똑같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물체는 벽에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평균 힘이 F입니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받은 힘은 F고요. 힘을 받은 시간은 ET0. 그리고 그것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하면 3mv에서 mv가 되었으니까 충격량 2mv가 되겠죠. 그러면 벽과 충돌할 때 평균 힘을 물어봤으니까 벽과 충돌할 때는 5mv에서 마이너스 3mv가 됐으니까 총 충격량은 8mv고요. 그러면 8mv는 벽과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을 F0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T0입니다. T0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얘로 표현할 수 있죠. EMV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F 곱하기 2T0. 그러면 F0, T0는 8 F T0. 그러면 약분해주고요. 그래서 결국 벽에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은 8F라고 구해질 수 있겠습니다. 답은 8F 4번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의 속도랑 충돌 시간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표에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의 각각의 운동량을 다 구해보겠습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충돌 직전 A의 운동량은 0.2, 충돌 직후에는 마이너스 0.1, B는 충돌 직전에 0.4, 충돌 직후에는 마이너스 0.1이죠. 그러면 충격량 A의 운동량 변화량은 0.3이고요. 부호를 고려해야 됩니다. B의 운동량 변화량은 0.5입니다. 그러면 충격력 그러니까 평균 힘은 0.3을 0.02로 나눈 거니까 15고요. B는 0.5를 0.05로 나눈 거니까 10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봐볼게요. 기억,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0.2와 0.4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니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즉 충격량을 물은 거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작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평균 힘은 A가 B보다 크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한 개였고요. 1번입니다.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각각 D와 ED만큼 압축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A와 B의 질량을 알려줬고요. 충격량의 크기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정지할 때까지 D만큼 압축했는데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D제곱이죠.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 그리고 나에서 B가 압축하면서 만든 포텐셜 에너지는 2KD제곱이죠. ED를 대입하면 2KD제곱이죠. 그러면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원래 운동 에너지는 1대 4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전환됐을 때 1대 4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대 4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질량이 1대 4라는 건 압니다. 그러면 운 2 나누기 질량이
2분의 1 속도의 제곱이죠. 근데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둘이 같은 거죠. 운동 에너지가 1대 4인데 질량이 1대 4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같죠. 그러면 원래의 운동량 크기는 질량이 1대 4고 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운동량 크기는 1대 4가 됩니다.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니까 충격량 크기는 원래 운동량 크기랑 똑같죠. 그래서 IA분의 IB는 1분의 4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3번이에요. 31번 풀어볼게요. A랑 B의 A가 4h 높이에서 났고요. B는 h 높이에서 나는데 벽에 충돌해서 A랑 B 둘 다 h 높이에서 정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A가 A의 운동 에너지는 벽에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A의 에너지, 지금 A는 정지했을 때 중력 에너지 4h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고요. 충돌하고 나서 다시 정지했을 때는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하기 전과 후에 4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어 있을 때 에너지가 4대 1이기 때문에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도 4대 1 비율로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의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는 B는 원래도 h 높이에서 정지했고요. 그거에 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벽에 충돌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 h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4대 1이면 운동량 크기의 비율은 2대 1이 되죠. 왜냐하면 같은 A니까 질량은 똑같고 속도가 제곱과 1차의 차이기 때문에 1제곱일 때는 4대 1이면 원래는 2대 1인 거죠. 운동량 크기는 2대 1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량 크기는 역시 같죠. 그러면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과 직후가 2배다. 맞죠? 충돌 직전과 직후의 2배 차이가 나죠.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즉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충격량이죠.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A랑 B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질량 M이라고도 놔볼게요. 그러면 운동량 크기는 2대 1인데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 나중 운동량 왼쪽 방향, B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를 EV, V, 얘도 V, V라고 하면 운동량 변화량은 3mV가 되고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B는 2mV가 돼야 되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은 3대 2 해서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맞죠?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운동량의 B에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A는 2t0, B는 3t0. 그러면 그 B는 t0 약분해주고요. 9대 4가 됩니다. 그러면 2배가 아니죠.
2배가 아니라 4분의 9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봐볼게요. 질량 2kg의 물체가 5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다가, 그러면 원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10kg 곱하기 m/s가 되죠. 그리고 구간 1을 지난 후 2m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구간을 지나고 나서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kg 곱하기 m/s의 운동량을 가지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6kg 곱하기 m/s가 되죠. 그러면 이게 충격량이고요. 구간 I에서의 충격량이고요. 그러면 물체가 I를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구간 1을 지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충격량 6에다가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평균 힘의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기 때문에 평균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12,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뉴턴. 그래서 2번입니다.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자면 6kg m/s S 해서 12뉴턴이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33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D를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에 분리된 B와 C가 충돌하여 정지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A랑 B, C와 D 각각 다 정지했기 때문에 총 운동량은 당연히 0이에요. 그리고 분리 후에도 총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돼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돼야 돼요. 근데 B와 C가 정지했으니까요. 그러면 B와 C가 용수철에서 출발한 운동량을 P와 P로 써줄게요. 그러니까 B는 오른쪽의 방향으로 P의 운동량 가졌고요. C는 왼쪽으로 P의 운동량 가졌으니까 둘이 만나서 운동량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지한 겁니다. 그러면 A와 B도 운동량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도 왼쪽으로 P의 운동량, D도 오른쪽으로 P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운동량이요.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어야 돼요. 0. 그러면 FA는 면적은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다가 P의 운동량 가졌기 때문에 충격량이 P니까 면적은 P고요. FT는 역시 면적은 P가 돼야 되죠. 그리고 FBC, 즉 B와 C가 각각 받은 충격량의 크기예요. B가 C로부터 받는 힘이라 했네요.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 FBC의 면적인데, 그러면 면적은 B가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이 P인데 정지했기 때문에 이 면적은 역시 P가 됩니다. 네, 기억부터 봐볼게요. 용수철과 분리된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A와 D의 운동량 크기는 P로 같죠. 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FA와 D에서가 같다. 여기서 면적은 P라고 같다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A와 D는 각각 원래 정지해 있었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P가 되었기 때문에 충격량이 P로 동일한 겁니다. 이 면적은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이랑 같은 크기입니다. 디귿 6t에서 7t 동안 FBC의 평균값은, 즉 평균 힘이죠. 그러면 면적 P의 시간을 t로 나누면 되겠죠.
6t에서 7t까지 t만큼 충돌한 거니까 t 시간 동안 충돌한 거니까. 그리고 FA의 평균 힘은 그 면적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t분의 면적 역시 p입니다. 그래서 그 FA의 평균값의 2배이다 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5번입니다. A과 B가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지금 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A의 원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 B의 원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mv죠.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왼쪽으로 튕겼는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은 A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mv가 된 거죠. 그러니까 mv에서 마이너스 mv까지 2mv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B는 원래 4mv에서 6mv만큼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2mv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의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왼쪽으로 v의 속도, 그리고 B는 질량이 4m이기 때문에 4m의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v의 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mv이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그냥 충격량이랑 동의어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니은, 벽과 충돌한 후 속력은 B가 A의 2배다. 충돌한 후의 속력은 A는 마이너스 V,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A는 V고요. B는 2분의 V니까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저거이다. 평균 힘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고 B는 2t분의 6mv니까 t분의 3mv고요. 그래서 2대 3입니다. 그래서 A가 B의 3분의 2배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4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질량이 m인 물체를 P에서 놓았더니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에 다시 튕겨 올라서 7t0일 때 P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속도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리는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g라 했으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g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 받는 힘은 mg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g죠. 그래서 3t0일 때 속도는 g에다가 3t0를 곱한 3gt0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4t0까지 용수철에서 붙어 있다가 4t0에서 다시 튕겨 올라와서 역시 같은 가속도 g로 3t0 동안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지했던 높이랑 같은 높이에서 정지했다는 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니까 속도도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dt0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 용수철에 의해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원래 운동량 3mg/t0에서 빼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3mg/t0를 빼주면 6mg/t0고요. 그리고 그것은 물체가 받은 힘에 시간을 곱해야 되죠. 근데 물체가 받은 힘은 좀 까다로운데 용수철이
힘을 F라고 하고 중력은 mg인 걸 알죠. 그러면 물체가 받은 힘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mg는 일단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F는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고요. 용수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은 F에서 중력을 빼준 이 힘이 R자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위쪽으로 향한 힘입니다. 위쪽 방향. 이 힘을 지금 t0의 시간만큼 받은 거죠. 여기서 3t0에서 4t0까지 t0의 시간만큼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 충격량이 이겁니다. 그러면 ft0 빼기 mg t0는 6mg t0 해서 f는 7mg라고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F에서 mg를 빼줘야 한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줘야 합니다.